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식 중에 자, 아까 두 개 나왔어요. 뭐 나왔어요?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 나왔습니다. fx 빼기 y는 fx 빼기 fy 나왔어요. 두 개는 어떤 함수였어? y는 ax 함수였습니다. 이니 나오면 적어놓고 그냥 외워서 일단 풀어. 그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내 가능성은 내가 봤을 때는 5% 미만이고, 알겠나요? 됐어요? 근데 뭘 생각해야 돼? 그 함수를 우리가 공부는 안 될 거 아니야. 어차피 공부는 뭐가 공부야? 선생님 지금 이렇게 풀어주는 과정이 공부야. 그러지? 근데 문제를 이 식은 이러한 식인지 알고 나면 문제가 쉽다고. 그래서 함수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 일반적인 식이 있을 거 아니야. 1차 함수, 2차 함수, 뭐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한 함수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는 여러 가지 함수가 있을 수 있어. 그 함수 방정식에서 여러 가지 함수가 있을 수가 있다. 근데 나는 A 함수를 했는데 실제 보니까 B 함수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근데 함수 방정식이 나오면 A 함수도 그걸 만족하고 B 함수도 만족하기 때문에 A 함수로 그냥 풀어도 관계는 없게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엄마 이해되니? 그래서 그런 함수 하나 알아두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거라는 거야. 평상시 연습할 때는 수를 넣어보고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도 수를 넣어보고 저렇게도 문자를 넣어보고 요게 공부라는 거지. 그거는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함수 방정식이 나오면 그러한 방법을 써야 되거든. 그러한 방법을 써야 돼. 이렇게 나와서 fx는 2x야. 보다 커.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보다 더 크대. 그래서 F10을 뭔 소리야 이게. F10의 값을 구하라 했는데 F10을 집어넣으면 100세 차냐? 여기 어디야? 모르구나. 여기다 10을 넣어보면 F10은 뭐보다 커? 20보다 크거나 같지? 그럼 답은 뭐야? 20 아니면 25겠지. 아니 F10을 넣으면 20보다 크잖아. 당연한 말 아니야? 20보다 그러니까 20 아니면 25지. 누굴 찍겠어? 민주야 뭘 찍겠어? 5번. 잘 찍었어. 4번이야. 50% 확률도 보통 수는 거기에 있는 수들을 갖고 조합을 하거든. 거기에 있는 수들을 갖고 조합을 한단 말이야. 이해되니? 밑에다 넣어봤어. 어떻게 넣어? 넣어볼 수가 없네. 넣어볼 수가 없지. 우리가 아까 뭐 해봐라 했어? 0 해봐라고 했나? 0 F0은 0보다 크거나 같지? 0보다 크거나 같아. 밑에다 넣으면은 밑에다 식 넣으면 어떻게 넣어야 돼? 20이라는 수를 넣기는 좀 힘들어. 10, 10이 적당한데 20, 0 한번 넣어볼까? 뭘 넣어? 20, 0 20, 0 넣으면 원래 문자를 넣을 건데 수거자가 20 있으니까 한번 넣어보려고 시도를 해본 거야. 이래 되겠지. 근데 F0은 아까 뭐라 했어? 조금 전에 뭐라 했어? 0보다 크다고 했잖아. F20은 F20 더하기 F0보다 커야 되는데 얘는 양수라 했잖아. 얘 양수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얘는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겠지. 됐니? 결론적으로 F0은 뭐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습니까? 그 생각이라고. 됐어? 이게 그러면 F0은 0이니까 나는 뭔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밑에 식에다가 fx가 지금 2x보다 크잖아요. fx가 2x보다 크지? y 대신에 뭐가 나왔으면 f0은 0 나왔잖아요.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0은 중요하다고. 제일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수가 0이야. 계산 자체가 쉽게 해서 계산이 쉽게 되는 수는 0, 1, 마이너스 1이야. 0은 사라지게 할 거고 1은 절대값만 남겨, 마이너스 1도 절대값만 남겨 부호가 살아있을 거라고. 이 같은 경우는 개수가 달라지니까 값 자체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어.
그래서 일단 중요한 수는 0, 1, 마이너스 1은 중요한 수니까 넣어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 y 대신에 뭘 넣어볼 거냐면 마이너스 x를 넣어볼 거야. 그러면 f 0이 f x 플러스 f 마이너스 x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보다 작아? 0보다 작다가 나왔네. 됐니? 근데 fx 마이너스 x가 나왔으니까 fx는 2x보다 크죠?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x보다 크죠? 맞지? 두 개를 더하게 되면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는 0보다 크다가 되겠죠. 0보다 크다가 되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네. 얘가 0이 되면 뭐야? 기함수입니까? 요것밖에 안 나와? 영영 이렇게 푸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 정도 나오긴 했는데. 자, 여기서 y에다가 0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네. y에다 0을 넣으면 f0은 0이 나왔으니까. 그랬지? 근데 fx는 뭐야? 2x보다 크다고 했니? 크다밖에 안 나오네. 작다가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x. 영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x bx 4x 되고. 지금 보통 부등식이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문제를 흐름을 가져가야 되냐면 fx가 2x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지. 그러겠지. 근데 fx가 2x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아주 많아. 내용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기에는 좀 힘들어. 그래서 흐름을 어떤 식의 흐름으로 넘어가야 되냐면 fx가 2x보다 큰데 2x보다 작다는 식을 찾아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fx가 특정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fx가 2x보다 큰데 2x보다 작다는 식을 뽑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아래식에서 작다는 식을 뽑아내려면 우변이 fx가 나와야 되고 fx가 작다 하면 됐어요? 좌변이 2x 같은 식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마이너스 x랑 0 마이너스 x 0 마이너스 x 0 마이너스 x 0 마이너스 x 0보다 작다. 좀 놔두겠습니다. 확인해보고 다시 알려줄게요.
문자를 좀 더 넣어봐야 돼. 생각할 때. 다음 599번을 봐볼게요. 요 얘기 하려다가 자 fx 더하기 y는 fx 곱하기 fy입니다. 좀 다른 형태지.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지금 하는 중이냐면 얘를 푸는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고요.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되면 풀어가는 흐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식이 나오면 뭐 해라? 조금 외워달라는 식까지 얘기를 하는 중이야. 됐어요? 거기에 fxy는 fx 곱하기 fy가 되는 겁니다. 맞나? 더하기네요. 요거는 선생님이 인쇄를 따로 해줄게요. 자, 물론 이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뭐라는 소리야. 여기다 수를 넣어가면서 뭔가를 하나하나씩 알아내라 이거지. 00 넣어서 알아보고 10 넣어서 뭔가 알아보고 그러지. 알아보고 나온 문자 대신 y 대신에 마이너스 x 같은 걸 넣어봐라 이런 말이라고. 이해되니? 흐름상 이해돼? 근데 우리가 이것을 또 아는 함수더라 이거지. 우리는 모를 수 있어. 어떤 함수냐? 어떤 함수야? 지수함수입니다. 맞나요? 그러잖아. 얘가 지금 ax 플러스 y고 얘가 ax 제곱이고 얘가 ay 제곱을 더 곱하면 이러면 된다 이 말이잖아. 그래 안 그래? 다시 말해서 이러한 함수 방정식 나오면 이거는 지수함수구나 알면 지수적 특징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뭔 얘기 하는지 알겠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뜻이 된다고 알고 있으면 이 함수에 대해서. 그럼 이 함수는 지수함수면 요놈 역함수는 로그함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하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다. 알겠나요? 그래서 여러 문제에 나와 있지만 내신 형태에 학교 내신에 안 나온다는 소리는 아니야. 배제돼야 되는 게 맞다. 내 생각은 그렇다. 알았어요? 목적은 이렇습니다. 여기다 너희들이 수를 넣어가면서 쫓아갈 수 있느냐 이게 목적이라고. 00 넣고 01 넣고 그 다음에 02 넣고 11 넣고 이렇게 해보고 더 이상 안 되면 이제 문자로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이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내라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나요? 요걸 알았으니까 우리는 D급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함수야? 로그 함수잖아. 로그잖아. 로그 A의 XY로 바꿔볼게요. 로그 A의 XY는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가 되느냐 이런 질문이잖아. 로그 성질 알고 있으니 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됐니? 물론 이렇게 풀란 소리는 아니겠죠. 이렇게 풀란 소리가 아니야. 디귿만 알려주면 이렇게 문제를 풀란 소리야.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얘를 A라 놓고 얘를 B라 놓으면 F 인버스 A는 X 우리가 이런 풀이를 썼었어. F 인버스 B는 Y라고 쓸 거고 그러면 fx 대신에 무조건 a를 넣고 fy 대신에 b를 넣고 x 대신에 f 인버스 a를 넣고 y 대신에 f 인버스 b를 넣겠다는 소리야. x 대신에 f 인버스 a, y 대신에 f 인버스 b, fx 대신에 a 이렇게 써라는 소리지. 양쪽을 뭐 할 수 있어? f 인버스를 합성시킬 수가 있어. 뭐 붙였다고 말을 하는데 합성이 정확한 표현이지만 그냥 붙였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F 인버스 붙였다 이 말이지. 이것이 참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함수를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런 증명 말고도 풀 수는 있다. 이런 느낌이 되겠지. 서술형에 못 씁니다. 대신. 서술형은 못 써. 서술형을 쓰려면 왜 이게 로그 함수인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니까 못 쓰는 거야. 자, 606번은 지금 할 건 아니고 이런 식이야. 가조건을 봤어. 가조건. f1-x는 1-fx. 자, 우리가 함수방정식 형태는 식의 특징에 따라서, 식에 넣는 방법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식은 똑같아요. 해석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식에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해석 방법은 다르지만 마무리는 똑같다고. 결론적으로 점대칭, 선대칭이 나와야 돼. 다시 말해 있는 식은 내가 아는 폼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백세 정신 차려. fx 더하기 f 1-x가 1이야.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던 식입니다. 얘를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라겠어. 이게 기본 폼이라 있어. 이렇게 되니? 뭐야? 민주야 이거 뭐야? 기함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야지. 기함수는 아니 정확하게 표현은. 기함수라 해서 그냥 그나마 가까이 갔다 이 정도의 느낌이야. 뭐더라야? 아직도 못 외웠어? 뭐였어? 뭔대칭? 2분의 1, 2분의 1의 점대칭입니다. 그럼 얘는 2분의 1, 2분의 1을 지날 거야. 됐니? 근데 지금 조건식을 집어넣게 되면 얘가 계속 증가하는 함수니까 0부터 1 사이에 F0은 0이 나올 거고 F1은 1이 나올 것 같아. 나온다가 아니야? 나올 것 같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오는 게 맞습니다. F0은 0이 나왔고 그럼 F1은 이게 2,1을 기준으로 점대칭적 특징이 있어. 그래프가 이게 이쪽으로 생기면 이쪽으로 생긴다 이거지. 주의사항은 뭐냐면 우리가 함수 그래프가 다 항상 연결된 건 아니야. 그래프가 끊어질 수도 있어. 그런 특징. 그러니까 오른쪽 절반 왼쪽 절반은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되니까 F 15분의 14하고 누구랑 연관성이 있어? F 15분의 1하고 연관성이 있지. 같다는 것은 아니지만 연관성이 있지. 그럴 거 아니야. 두 개를 더하게 되면 1이 되는 특징이 있겠지. 이게 15분의 14를 구하란 말은 15분의 1을 구하라는 소리야. 둘 중에 아무거나 구하면 된다 이거지. 그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어떤 걸 구해도 관계는 없다. 그렇지? 15분의 1을 구할 건지 14를 구할 건지 15분의 1을 구할 건지만 판단해서 문제 속에서 뭔가 알아내면 되는데 얘가 증가라고 했고 요식, 가조건은 요것만 알려주고 끝난 거야. 가조건은 이것만 알려주고 끝난 거라고. 나조건으로 문제를 이제 나머지 문제를 풀어낼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풀 수 있다 이거지. 점을 기준으로 왼쪽 완성되면 오른쪽 완성되고 하나씩 완성이 될 거라고. 알겠니? 그러한 류의 문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자, 번호를 매겨가지고 조금 얘는 함수 방정식이긴 한데 그냥 함수를 이용한 방정식이야. fx를 이용한 방정식. fx는 x, 지금은 보통은 실근 또는 실근의 개수 이런 질문입니다. 실근을 구하시오.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 얘는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의 x좌표가 되겠죠. 그래프가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a, b, b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네. 제일 쉬운 문제네. 그러면 두 번째 fx는 fx. 좀 더 확대하면 fx를 가지고 식의 형태, fx를 가지고 식의 형태를 만든 거야. fx. 됐니? 그걸로 식을 만든 겁니다.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fx를 t로 치환할 거야. 치환하고 나면 우리는 뭐 할 거야? ft는 t라고 풀겠지.
그럼 위에서 이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풀 거 아니야. y는 ft와 y는 t, y는 fx와 y는 x에 교점에 x좌표를 구하고 교점에 t좌표가 나올 거 아니야. 이때 t 해가 나올 거 아니야. 이때 t가 알파 또는 베타 또는 감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했지? 근데 우리는 요놈이 누구야 지금? t의 값이고 우리가 원하는 값은 누구 값이야? x의 값이니까 t 자리에 요놈을 집어넣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fx는 알파 또는 베타 또는 감마로 풀 거다 이 말이 되겠죠. 뭔 얘기 하는지 알겠어? 요 문제잖아 지금. 그러지? fx는 fx, fx는 fx를 t로 치환하게 되면 ft는 t가 되고, 그러면 ft를 구하면 현재 그래프가 뭐가 나와서 여기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나온 거지. 그러지? 그럼 얘를 어떻게 풀어? fx는 알파 또는 베타 또는 감마 또는 델타를 풀어야겠지. 그러면 fx는 그래프는 있을 거고, y는 알파는 y는 알파, y는 베타, y는 감마, y는 델타 이렇게 나온 거잖아 지금. 어떻게 푼지 알겠니? 이렇게 풀 거야. 조심해야 돼.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지금 y는 x랑 얘는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푸는데 이게 식이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 fx는 fx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럼 fx와 x 플러스 2로 식을 구해야 돼. 교점을 구하고 다시 그 점에 식을 얘를 다시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얘는 개수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4개, 4개, 2개, 2개 해서 12개 답이 될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이런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fx는 5fx 되니? fx를 뭘로 치환할 거야? t로 치환할 거야. 그러면 ft는 5-t로 문제를 풀 거야. 5-t는 어디 있어? 5-t는 그림이 지금 비율이 5-t는 뭐 요 정도의 느낌이야. 요 정도의 느낌이라. 그러겠지? 그래서 5-t로 해서 해를 구해봤더니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죠. 되니? 그러면 우리는 t 값이 지금 알파, 베타가 나온 거고, 우리는 다시 t 자리에 알파를 넣을 거야. 그럼 fx 그래프는 원래 있고, 우리는 y는 알파, y는 베타를 그려야겠지. 민주는 y는 알파, y는 베타가 어디 있어? y는 알파, y는 베타가 어디 있어?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아직도 생각 안 했어? 이거는 생각이 아니라 바로 보면 나와야 돼. 현재 알파, 베타가 어디에 있어 지금? X쪽에 있지. 근데 얘는 X야, Y야. 아니, 너희 fx는 알파 풀 때 위 알파는 x야, y야? y지, y. x의 좌표로 y로 갖고 가는 방법이 뭐야? 연아야, x 좌표로 y로 갖고 가는 방법이 뭐야? 모르겠어요. y는 x를 그리면 됩니다. 쉽습니다. 자, 우리가 합성시킬 때 특히 많이 나온 선이야. y는 x야. 역함수 할 때 나오는 선 y는 x야. x좌표로 y를 갖고 가고 y좌표로 x를 갖고 오는 방법이 y는 x를 그리는 거야. 그럼 알파는 어디 있냐면 알파는 여기에 있고요. 베타는 어디 있어? 베타는 조심해야 돼. 여가 있어요. 베타가 여가 있어요. 여기가 알파고 여가 베타야. 다른 거 보지 말고 y는 x, 알파, 베타 보면은 x좌표, y좌표를 갖고 x좌표를 y좌표를 갖고 가는 방법이 이러한 문제고, 치환해서 푸는 방법에 합성함수는 y좌표를 x로 갖고 와야 되는 방법이 또 이런 방법이야. 알겠니? y는 x는 뭐라고? x, y가 똑같은 위치를 찾아내기 위한 방법.
합성함수나 역함수에서는 아주 중요한 선입니다. y는 x. 그래서 우리가 풀이하는 해는 알파 쪽에서 해가 지금 요점. 좀 겹쳐 보이긴 한데 알파 요점. 베타 쪽이 어디냐면 요점하고 지금 요점이 답이 되겠어요. 개수만 구하라 가면 그럴 건데 실근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식을 조금 정확하게 계산해서 풀어라 이 말이 되겠네요. 좀 더 계산해서 풀라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니? 다음 세 번째. fx는 x. 시전이 이건 어떻게 푸니? 합성함수. 얘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추천하지는 않아요. 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방법은 얘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렸다 이 말이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쉬운 것도 있지만 못 그리는 것도 있겠지. 어려운 것도 있을 거고. 그러겠지. 이렇게 푼다는 것은 합성함수 그림이 쉬워야 풀 수 있다는 소리지. 합성함수 그림이 쉬워야 풀 수 있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추천하지 않고 두 번째 방법을 써줄 거야. 첫 번째 방법 못 푼다가 아니야. 못 푼다가 아니야. 합성함수 그래프를 빨리 그리거나 빨리 세울 수 있으면 우린 풀 수는 있어.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린다 이 말이야. 태연아 이거 어떻게 푼다 했지? 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수업 시간 알려주는데. 동현아, 너 알 것 같지? 예? 어떻게 풀어? 어떻게요? 내가 먼저 풀었어. 시원? 치환? 아니죠. 아니요, 뭐 내용상은 있어. 아주 핵심 멘트는 아니지만. 치환을 왜 하겠어? 잘 봐. 자, fx를 y라고 나는 치환하겠습니다. 잘 봐. 잘 봐. 치환하는 이유가 있어. 얘를 치환하게 되면 위에 있는 식이 fy는 x가 되겠지. 나는 fx를 y라고 치환을 하니까 위에 있는 식이 fy는 x가 됐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멍 이거 뭐야? 오 역함수지. 역함수야 아니야? 역함수 아닙니다. 역함수 아니야. 역함수 아니야. 얘는 지금 함수가 아니야. 쉽게 생각하면. 도형이야. 뭐라고? 도형이라고. y는 fx하고 fy는 x는 함수가 아니야. 도형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함수를 구하는 것처럼 식을 적었지만은 역함수가 구하려면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 기본적으로는 깔려 있어야 돼. 근데 그런 말이 없어. 없다는 말은 역함수는 없을 수도 있다 이거지. 1대1 대응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림은 그릴 수 있다. 단 역함수는 아닌데 얘는 뭐는 맞냐면 y는 x 대칭은 맞아요. y는 x 대칭은 맞아.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렇다면 자 우리는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해석을 할 거다. 지금 여가 정확한 풀이야. 이게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요 말은 삭제. 자, fx를 y로 치환하면 fy는 x에서 두 개를 연립해서 푼다고. 이렇게 해서 뭐 한다고? 이렇게 해서 교점을 구할 거야. 이렇게 해서 풀 거라고. 됐니? 근데 요거 두 개가 어떤 그래프라고? y는 x 대칭인 그래프라고.
fx 그림이 있으면 우리는 y는 x 대칭시킨 그래프가 fy는 x가 되고 교점의 개수로 우리는 문제를 풀 거라고 해.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다고 해석을 할 거다 이거지. 생각 중에 있잖아 아까 너.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역함수라고 생각할 거라고. 역함수 풀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이건 생각이야. 풀이적 생각이지 이렇게 풀이 써라는 소리는 아니야. 풀이 써라면 이렇게 쓸 거야. 아니면 안 쓰는 게 더 나아. 표현 잘못했다가 이거는 표현상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에 F 인버스를 붙였어. 그럼 fx는 F 인버스 x가 나왔지. 그래서 저번 시간 수업 시간에 알려줬어. ffx가 x는 fx는 F 인버스 x라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업 안 했어? 위에 찾아본다? 했어 안 했어? 뒤져? 역함수 할 때 역함수 왜 이렇게 낙서 심하지? 아 이게 글씨체가 달라서 맛있지. 없네. ffx는 x 역함수 어우 살았다. 민주 살았다. 없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석하고 갑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얘를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의 x좌표로 해석해서 우리는 문제를 그냥 푼다고 생각할 거야. 단 역함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을 수 있다. 없을 수 있으니까 정확한 풀이는 위에처럼 말하는 게 맞다. y는 x 대칭 그래프가 정확한 표현이다. 하지만 이 식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 이 말이고. 알겠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건 방정식이니까 도형이라면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위에 있는 식 자 fx는 x야. ffx가 x이면 fx는 f 인버스 x다. 이렇게 말하면 민주야 맞다고 틀리다고? 틀려요. 틀리다고. 그럼 민주야 이렇게 말하면 맞다고 틀리다고? 맞아요. 잘 찍는데 이번에는 맞습니다. 그러면 위에 말이 참이 되려면 요거 말이 참이 되려면 어떻게 돼? 참이 되려면 역함수 존재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1대1 대응이란 말이 붙어 있으면 된다 이거지. 그런 말이 안 붙어 있으면 가면 안 돼. 역함수가 존재한다 말이 없는데 역함수가 갑자기 뒤에 결론적으로 나타나서 일단 틀린 겁니다. 역함수 존재란 말이 있으려면 역함수 존재 1대1 대응 이런 말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됐어요? 참고적으로 얘랑 같은 함수가 있어요.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가 같은 함수가 있어요. 이거 했구만. 했어. 여기 안 적어주고 풀이에 적어졌구만. 뭐야? y는 x. 두 번째. 그래 y는 x 했구만. 멍이 안다는 것은 했어. 세 번째. 너는 왜 몰라? 저 알아요. 모르는 애들만 지금 음짓하잖아. 그렇지 성현아? 세 번째 네가 말해줘. 봐봐. 씨. 아이. 멍. 뭐? P, P 점근선의 요점이 y는 x 위에 있는 유리함수 요 세 가지는 기억하고 있어라 이 말이겠죠. 됐어요? 예, 유리함수가 들어가기 전에 얘가 나오면 1번보다는 2번이 좀 더 많이 조건이 있어. 2번이 좀 있어. 알겠나요? 조건 중에 fx와 f 인버스 같은 함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꽤 많이 있다 이거야.
y는 x 당연한 거 있고. 인쇄를 복습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한다 소리구나 이것들. 할 거예요. 어차피 오늘 못 나올 거니까 내일 요거는 내일 인쇄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유의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지. 뭐뭐에게서 fx는 x했고 ffx는 fx했고 ffx는 x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이제 쉽게 풀어야 된다 이거야. 한 문제라도 A씨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ffx는 했고. 있어? 찾았어? 자, 요거는 다른 문제. ffx는 x인데 원소야. 그래프가 아니잖아. 원소는 어떤 특징이 있어? 크로스의 특징이 있다고 했지? 반드시 가거나 크로스에. 없어. 안타깝게도 없어. 쌤, 네. 이거는 아니에요. 어? 함수적 내용이 아니잖아. 그건 집어넣어서 푸는 문제잖아. fx 그래프가 그린 것 같습니다. 방정식 ffx는 x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알면 쉬우고 모르면 어려워지는 거야. 에? 이 그림을 보고 ffx는 x를 푸시오 이런 말이야. 그럼 이 식을 보면 뭔 생각을 하고? 여기다 f 인버스를 붙일 생각을 하자 이거지. 요렇게 생각을 하자는 소리지. 정확한 의미는 뭐라 했어? y는 x 대칭시킨 그래프를 여기다가 그려라 이거지. 잘 그리지? 네. 보도 않고 잘 그리지? 네? 예? 어떻게 잘 그릴 수 있었냐면 이 그래프가 어려운 그래프가 아니잖아요. x축 위에서 이렇게 M자 형태야. 그럼 얘를 거꾸로 y축에서 M자 형태를 그린다고 생각하면 그 모양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y는 x 대칭적으로 만나게끔 그렸는지 확인만 하면 돼요. 알았어요? 어떻게 그 생각한지 알겠어? 점을 갖고 찍고 하다 보면 연결하다 보면 이상한 점 연결시켜버리잖아. 어? 그냥 그림을 하나 그냥 x축에서 m자가 있으면 y축에서 m자 그랬다 생각하고 우리는 요놈의 교점만 세면 끝난 거라고 해. 뭐 이게 우리가 원하는 개수의 답이 된다고. 알면 쉬운 문제야. 알았니? 내일 마저 질문하시고 이 문제는 체크를 해놓을 거니까 속죄 내일 검사해가지고 안 한 사람 월요일날 등장하고 못 나타난 사람들은 일단은 어머니하고 상담을 한번 하고 좀 보내주세요. 제발 좀. 어머니가 안 보내준다면 민주적으로 해야지. 질문 갖고 와. 안녕히 가세요.